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렉처 클리닛이라는 입시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은 대성학원하고 진학사에서 입시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책을 냈었는데요. 잘 안 팔리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있긴 한데 안 팔리더라고요. 네,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몇 번 나왔었습니다. 뭐 아무도 못 알아보셔서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를 또 여기 원장님한테 잡혀와서 또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아마 소요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안에 좀 압축해서 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수능이에요. 네,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 예비 중3 학생들이죠. 정확하게 3년 뒤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되겠죠. 네. 사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딱히 이렇게 입시나 이런 걸 잘 모르다가 3학년 딱 들어가는 시점에 학생들이 되게 고통받는 걸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많이 썼었다면 지금은 저도 이제 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생활기록부가 안 좋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도 상담하고 고등학교 1학년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3까지 내려와서 이제 특목고 상담하다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상담을 좀 계속 바꿔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 3월 되면 학생들이 아마 1학년이 될 텐데 그 1학년이 됐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내신 좋고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의대, 치대, 약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재수할 생각 있냐? 물어봅니다. 현재 의대 지원한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인원이 현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재수, 삼수, N수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재학생들은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목표를 잡는다는 거죠. 그럼 전 당연히 물어봅니다. 너 재수할 수도 있다. 할 생각 있냐?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수능이나 내신으로 뭔가를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방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물어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좀 해오고 있지만 사실 입시라는 것은 사실 과정이라는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노력, 어떤 고통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재수생이냐 아니냐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 수능 이후에 보통 한 2달 정도 뒤에 설날인데 설날 때 이제 친척들 보기 좀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과정보다 결과만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학원 강사들, 특히 이제 저처럼 학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합격, 불합격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적보다 잘 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약간 마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약간 마찰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이 입시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이제 아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보통 4월 말쯤에 중간고사를 처음 만나게 되고요. 물론 그 전에 3월 모의고사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별 의미는 없을 거고 중간고사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기의 대략적인 내신의 위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북일고처럼 자사고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변화가 되게 많이 좀 심하긴 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북일고 같은 데 선택한 학생들은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아니면 대부분은 수시 정시전형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합전형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시전형에는 교과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요즘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다 보면은
입시의 결과라는 것이 내신 못한 네 잘못이다라고 학생에게 모두 덤탱이가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과 전형을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전형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부에는 다양한 내용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로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뭐 과목별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내신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서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서류는 현재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서 이제 생활기록부만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죠. 지금이 면접 시기입니다. 다음 주도 이제 면접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면접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편입니다. 뭐냐면은 현재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는 내용이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동아리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학생이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분명히 자기 진로와 상관없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3 때 진로 고민 하나도 없이 바로 3월달이 돼버리니까 그냥 부랴부랴 동아리를 무조건 하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아무 동아리나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중3 말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다 세팅해 두고 바로 내년 3월부터 입시는 시작됩니다. 종합전형이. 근데 학생들은 자꾸 고3 때까지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서류가 있고 면접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은 면접이 더 중요할까? 이걸 학생들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면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실제 학생들은 그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그 기록된 내용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을 지나가고 나중에 3학년 돼서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누구든 간에 처음 만나면 진로 희망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너 진로가 뭐야? 두 번째, 무슨 학과를 지원할 것이냐를 꼭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유는 뭐지? 왜? 계속 캐물어요. 왜 그렇게 캐묻냐면 학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활동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면접과 동일하게 가상의 자신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활동들을 채워 놓고 그거를 서류에 넣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학생부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의예과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런 뭐 질병에 관심 있다라고 답을 할 계획이면은 당연히 그 질병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면접 중심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 무슨 과 지원해? 왜 지원해? 왜 하필 네가 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죠. 의예과 지원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의사가 돼야 돼? 그러면 애들은 그래요.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요. 야, 그러면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죽이는 일을 하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 왜 네가 치료해야 되냐? 왜 너지? 하필이면? 지금도 의사 5,000명씩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을 몇 개 던져보면은 학생들이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진로 활동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학생의 어떤 진로 성향은 뭘로 결판이 날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뽑자는 전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뽑아버리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어떤 애들이 주로 뽑히냐. 내신 중심으로 뽑아버리면 수도권 또는 대도시를 벗어난 시골 애들이 많이 뽑힙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 지자체라고 불리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은 전교 1, 2등 정도는 적당히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똑똑해서 1등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멍청해서 1등이 됩니다. 시골은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내신 중심으로 뽑다 보면은 결국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일고 애들은 다 똑똑할 것 같은데 내신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종합전형을 만들었고요. 그 학생들의 특징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주로 친하게 좀 만나 뵙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 옆에 있는 세종영재고 교장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칼국수를 먹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영 선생, 자네가 보기엔 수재가 더 좋은 것 같아? 영재가 더 좋은 것 같아? 둘의 차이를 알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천재는 이쪽에 가깝고요. 그게 아니라 영재는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수재는 누가 얘기해주면 되게 잘 알아듣는 애들이 수재예요. 천재라고 불리죠. 근데 영재는 그렇지는 않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답니다. 재밌는 생각은 많이 한대요. 성적은 당연히 얘가 더 안 좋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답니다. 주워 듣기만 하기 때문이죠. 천재적일 수 있어요. 세상을 못 바꾼대요. 얘네들이 주로 바꾼대요. 그래서 영재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현 시점에서의 끽해야 18, 9밖에 안 되는 학생들의 내신을 보고 뽑고 수능을 보고 뽑는다기보다는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얘를 뽑는 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합격생들 또는 카이스트 뭐 이런데 포항공대 이런데 합격생들을 보면은 내신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요걸 뽑는 전형이다. 그럼 요거를 확인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면접을 저는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야 나는 면접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거 물어봅니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장래희망 이런 거 물어봐요. 학생들 이거 답을 해야 돼요. 2014년 이전에는 이게 자소서 1번, 자소서 2번, 자소서 3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좀 변하고 지금 이제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분명히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하든 어떤 활동 주제를 선택을 하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나기 싫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압도적인 내신이면 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수능 성적이면 이런 거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저렇게 카톡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한 카톡이 한 4,500개씩 오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카톡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2학년 학생이랑 상담하고 있었는데 너 무슨 과 갈 거야? 했더니 기계공학과랑 신재생 에너지 고민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민해? 골라. 1시 19분입니다. 기계공학과 정하겠습니다. 1시 20분이에요. 가서 뭐 할 거야? 22분 정도? 네, 몰라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2학년 상황이에요. 북일고 애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제가 몇 마디 계속 물어보면은 결국에 막혀요.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애들이 똑똑은 하니까 뭘 활동을 열심히는 하는데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좀 안타깝던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려고 뭐 워크넷도 있고요. 무슨 커리어넷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좀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거 좋은 프로그램 맞는데 학생들이 활용하기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 때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95명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거 돌려봤거든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다, 성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손기술이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추천 직업에 해녀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 남자애들이거든요. 근데 너 그러면 해녀가 아니라 해남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해녀라는 직업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녀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에피소드처럼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모 학원에서 꽤 큰 학원인데 중학교 1학년만 한 600명 있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일산에서는 아직도 제일 큰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넌 꿈이 뭐야? 했더니 전 CEO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EO? 왜? 커리어넷에서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 웃기시죠? 네. 듣는 저도 되게 웃겨요. 대학교 교수들이 들으면 정말 웃기겠죠? 네. 옆에 있는 애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넌 꿈이 뭐야? 저도 CEO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너도 혹시 커리어넷 추천이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교수들이면 첫 번째 학생 안 뽑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뽑아내는 방식이 학생들한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아까 책 쓰면서 과연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무조건 1번은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왜? 그럼 네가 찾아와. 알았어. 일단 하고 있을게. 이러다가 이제 대부분 애들은 의대 지원생이 되죠. 두 번째가 보통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영향이 꽤 있어요. 제가 여수에 있는 학교에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학생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10명 중에 7명이 식물 관련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식물공학자, 뭐 식물경제학자, 식량 문제 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은 어떻게 1등부터 10등까지 한 7명이 식량 문제냐 그랬더니 저희가 학교가 사립고라 좀 선생님들이 연로하세요. 근데 젊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 문제는 식량 문제야. 라고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시니까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학생들의 영향, 학생들은 학교의 영향을 꽤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보통 TV,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책 읽고 진로 선택하는 애들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저는 뭐 사실 제가 상담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까워요. 진로 탐색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 학생한테 넌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입시를 좀 더 고민하신다면 너는 무슨 과 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학생이 이제 2018년에 1학년인 학생, 제가 이 친구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충북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집, 사례집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 세무학과 전공 특강을 들어요. 1학년입니다. 여기 조금 잘렸는데 1-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세무학과 전공 특강을 듣습니다. 얘는 아마도 세무사, 회계사,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도 보면은 무슨 재무제표 분석하는 활동 같은 걸 해요. 1학년 1학기 때입니다. 이거를 3학년까지 해요. 3학년 때 무슨 항공사 재무제표도 해보고요. 무슨 조선해양 재무제표도 해보고요.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 학생의 활동 방향이 굉장히 일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면 똑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막 좀 더 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학생들 수준에서 더 어렵고요.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들은 너무 지나치게 심화한 학생들은 귀엽다라고 보지 않고 징그럽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느낌. 이 정도면 충분히 귀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친구가 세무, 회계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면 이 학생은 꿈이 분명히 회계사인 것 같아요. 세무사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럼 이 학생은 무슨 과를 써야 되냐 이거죠.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경제학과를 써야 됩니다. 경제학과를. 근데 이 친구는 경영학과 썼어요. 근데 내신이 되게 좋았어요. 서울대 경영도 붙고요. 연대 경영도 붙고 성균관대, 한양대 경영 다 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신이 좋았어요. 근데 연세대 경영학과의 종합전형은 떨어집니다. 그거 다 교과예요. 서울대는 어차피 생기부 좀 덜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종합전형은 떨어집니다. 다 붙을 내신이 되는 우수한 학생인데도. 왜냐면은 연대 경영 입장에서는 얘는 경제학과 가야지 왜 경영학과를 썼을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내신이 좋아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내신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무 회계로 생기부 만들어 놓고 경영학과 쓰면은 종합전형에서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을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활동은 1학년 때부터 일관된 게 좋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선택부터가 바로 입시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월 둘째 주쯤 되면 3월 말, 4월 초쯤에 학생들은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바둑 동아리나
또는 이렇게 미술 동아리 같은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종합전형의 좀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3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줄입니다. 이거 올리면 2줄이에요. 네. 원래 12줄이어야 됩니다. 12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런 학생들은 잘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대충 대략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게 뭐 부모님의 뜻이든 학교의 영향이든 간에 생기면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 친구는 이런 방패도 들고 다녀요.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네, 뭐 이렇게 막 무선 조종도 하고요. 인공지능이랑 막 대화도 합니다. 이거를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렸네요. 로봇공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기계공학이고요. 신소재공학이고요. 에너지 항공우주공학이고요. 컴퓨터공학이고요. 전자전기공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 전체 통틀어서 로봇공학과는 광운대에 하나만 있습니다. 없어요. 그 애들이 물어봐요. 카이스트는 있지 않나요? 없어요. 대학원에 있어요. 대학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대략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무슨 과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좀 우수해서 나는 의대를 지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의학계열 생기부가 아닌 것 같은 생명공학 애들이 굉장히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거랑 비슷한 게 게임이에요. 어떤 학생이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습니다. 왜? 저 게임 만들 겁니다. 게임학과가 없어요. 전문대에는 있습니다. 서울 통틀어서 게임학과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공학과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지만 게임을 하는 학과가 없다는 뜻은 얘랑 같은 논리인 거죠. 어떤 애는 네트워크, 어떤 애는 뭐 그래픽, 뭐 어떤 애는 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안 인증 뭐 이런 형태로 쪼개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조금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학과 선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진로 활동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3월 달에 가야 동아리 선택을 이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의예과 지원 아이들은 생명공학 동아리를 생명동아리나 화학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겠지만 특히 뭐 전자전기나 기계공학 이런 쪽 관심 있는 애들은 조금 활동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과는 더 심합니다. 실제로 문과에서 상경계열, 경영경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지만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과가 사회계열 중에 심리학과나 사회학과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회학과 컷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다 인권 활동이거든요. 토론하면 다 인권이에요. 갈등이고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막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과 선정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정보는 저는 학생들한테 주관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객관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서울대 홈페이지고요. 들어가셔서 네, 그럼 여기 이제 학과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잘렸네. 네. 여기 인문대학입니다. 여기 사회과학대학이고요. 네. 학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파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학생이 진로 탐색에 고민을 들어하면 이 홈페이지를 띄워주시고 80개니까 눈 감고 찍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면 애들은 몰라요. 주관식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관식으로 좀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 개 중에 골라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학과를 보면 이제 심리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꼭 부모님들이 옆에다 자녀분 두시고 같이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얘일 거야, 얘는 얘일 거야 하고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진로 탐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심리학과 보면, 그리고 여기 교수진들이 있어요. 교수진 보면 이렇게, 아이고, 뚝 잘리셨네요. 아, 네. 여기 교수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서 너는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드니? 네, 나중에 네가 면접 보러 가면 만날 수도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분을 찍게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언어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언어 심리학인 영역이 있대.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정보를 객관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할 게 없는 학생한테 자꾸 찾으라 그러면 애들은 못 찾죠. 보물찾기 같이 어디 숨어져 있는 게 확실하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로 탐색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탐색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어딘가 있는 걸 찾는 게 탐색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부모님들이 부여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는 강제해야 됩니다. 넌 이거 일단 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는 앞으로 컴퓨터 공학자가 돼야 돼. 왜? 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며? 그 컴퓨터 공학자야. 라고 이제 그래? 5학년 때도 넌 컴퓨터 공학자야. 그랬더니 이제 5학년 말쯤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나 봐요. 꿈이 뭐야? 했더니 컴퓨터 공학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지금 자유학기제잖아요. 모든 활동을 코딩으로 골라놨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맨날 유튜브만 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런 형태의 가스라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울대학교 필독도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와 이렇게 나옵니다. 읽다가 인생 다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맞는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맞게 또는 전공에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약사가 되고 싶다 또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된다고 하는 학생 다 책 골라 그러면 자꾸 생명공학 의학 관련 책을 골라와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 유행했던 무슨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맨날 고르는 이국종 교수의 골든타임 뭐 이런 거 골든아워인가요? 네, 그거를 맨날 골라와요. 그렇게 고르면 안 돼요.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는 그런 책이 들어가도 되지만 나머지 영역에는 의사로서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성이 포함된 책들을 골라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의예과 면접에서 뭐 의예과를 예로 드는 겁니다. 의예과 면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의사라는 직업에 어차피 애들 성적은 다 비슷하고 활동도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성적 좋은 애들이고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다 맞춰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근데 그중에 누가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의사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책을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저는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애들 고르는 책 보면 조금 그 책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아요. 하도 애들한테 후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책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은 최소한의 것은 세팅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때부터 바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진로를 물어보면 저는 이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가 아니라 이 학과를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뽑아요. 그쵸?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제가 여기 천안 지역에 있는 한 학교의 한 학생을 이제 좀 상담을 하게 돼서 그 학교의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그 학교의 대략적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수학 A 등급, 즉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56%입니다. 학생들의 절반이 A예요. 이건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는지. 네. 뭐 되게 희한했습니다. 과연 걔는 자기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4%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25%까지 3등급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일로 왔더니 뭔가 좀 충격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생들이 좌절을 되게 많이 겪어요. 게다가 만약에 자사고나 이렇게 특목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퇴하는 애들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국어 공부다 이러면은
국어라는 건 진도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작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도 중등 영어도 보통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생한테 공부를 시킬 때 고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니까 고등학생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는 중학생 때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고등부 학습일 가능성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선 A등급이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갔더니 내신이 딱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가 빠지면 난리 납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때 뭐 한다고요? 여기. 네, 여기.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올라가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간에 뭔가 공부하는 학습 전략에서 고등부를 타겟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내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목고는 뭐 스펙이 좋다, 자율고, 명문고, 중점고는 뭐 두루두루 좋다, 그 다음에 일반고는 내신 장점이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느 중학교에 한 학년이 25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22년이니까요. 2021, 2022.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이제 막 이렇게 성적이 있고 대충 보면 이제 학생들이 A등급이 14%인데 뭐 31% 이렇게 늘죠. 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 여기 보면은 국어 A등급이 2학년 때 14%인데 3학년 때 31%로 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학생 때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학교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렵게 내서 학생들 A등급이 10% 안팎으로 나오면은 엄청난 민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특목고 써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B가 나왔다. 실제로 소송이 걸려요. 서울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3학년 때 애들이 문제를 쉽게 내요. 근데 얘들은 아까 학습에서는 고등부 거 일단 막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대충 해도 A등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아, 나는 올 A인 학생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볼까요? 자, 땡땡중 한 학년 250명입니다. 근데 땡땡고 한 학년이 300명이에요. 중학교 때 30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올 A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중에 대략 12%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12% 그대로 한다. 그럼 300명 중 36등입니다. 바로 3등급이에요. 이 충격을 학생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로가 뭐 결정됐든 뭐 했든 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실제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난 올 A였는데 왜 내 내신은 이 모양인가? 특히 북일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내신이 7등급 이렇게 찍혀버립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애들이 있고요. 극복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극복하는 애들은 성적이 계속 쭉쭉쭉 올라갑니다. 실제로 북일고 같은 경우는 4, 5등급 1학년 때 받다가 3학년 때 1등급 받으면 의대를 가거든요. 성적이 올라가면. 왜냐하면 그 학생은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이니까. 절대 고1 때 망했다고 충격받으시면 안 되고 극복해야 된다.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고 내가 부족한 중등 과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본 다음에 그거 잡아가지고 극복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포기해요. 그럼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냐면 엄마 요즘에는 정시로 뽑는 인원이 40%한데 자퇴할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 전학 갈까? 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전학까지는 좀 그러니 자퇴도 좀 그러니 저는 정시파입니다. 그래서 수능만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요. 북일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충격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충격 세게 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주로 지역에 있는 비평준학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저기 일산 가면은 운정고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막 엄청 그 200점 만점에 거의 199점 이런 애들이 오니까 그렇게 전학을 많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고요. 공부 못한 학생 20가지 패턴을 한번 쭉 재미삼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설계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북일고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똑똑한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인데 생활기록부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데리고 진지하게 상담을 해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게 지금 이제 막 고1 올라가는 힘든 시기겠지만, 그리고 약간 두려운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은 아마 한 번도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공격받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너 왜 하필 네가? 라는 식으로 공격받아 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무난무난하게 자기가 아는 영역 내에서만 아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꼭 학생들의 진로를 열심히 결정해주고 찾아주고, 그리고 혹시 내가 했던 공부가 지나치게 선행만 해서 중등부 빠져있지 않나도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시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아버님도 몇 분 계시니까 제가 가끔 이제 주로 아버님들이 많이 이러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분한테. 나는 네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너 결정만 해. 아빠는 네 편이야. 방치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건 방치예요.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희캐야 중3 못 찾습니다. 절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대략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도 수준에서만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꼭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강제로 주입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짧게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생하셨고요. 네, 그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궁금한 거 없어요? 친구 궁금한 거. 질문 하나만 해봐요. 카이스트의 자소서의 1번이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야 돼요. 아무나 한번 물어봐요. 그 옆에 있는 친구 둘이 친구인가요? 네, 친구도 같이 질문 하나만 해줘요. 설명이 끝내게. 네. 혹시 지금 진로가 네. 대학 갈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대학 갈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생활기록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불과 막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뭔가 팍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들어가서도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북일고 가면은 생명 관련된 동아리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약대, 치대 쓰는 애들이 원체 많아서 많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몸담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뭔가 적성을 찾는데 그나마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1학년 때 찾으면 2학년 때 동아리가 바뀌죠. 그럼 약간 불리해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상담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무슨 과를 쓸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상담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한테 진로를 결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합니다. 꿈이 뭐야? 몰라요. 그러면 저는 너는 과학자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왜요? 억 때문에. 제일 유리하다. 왜냐면 저는 학원 강사잖아요. 그냥 좋은 데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문과 학생들도 이제 전 꿈이 없어요. 근데 문이과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과 가라. 무조건 이과다. 문과는 절대 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서. 왜냐면은 문과 애들은 정말 지옥 같은 입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과 애들은 한 10,000명 정도가 상위권 애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렇게 합치면 한 8,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8,000명이면 서울대 이과생의 5배입니다. 서울대 이과생의 총 5배만큼이 사라져요, 위에서. 밑에 있는 애들 채워서 올라오는 거죠.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5개 정도 사라지면 이과 갈만하죠.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 계열이 훨씬 유리하니까 저는 무조건 과학자. 그럼 저는 무슨 과인가요? 너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쪽에 먹여주니 그나마 제일 편했던 거 생물이요. 그럼 넌 생물학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젠간 답을 찾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진로는 무조건 결정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찾아지는 겁니다. 과학자 추천해요. 친구는 정했나요? 너도 과학자인가요? 저는 진로는 잡았는데 아, 그래요? 진로가 뭔데요? 수학자, 수학자 좋습니다. 강사 쪽으로 좀 학원 강사요? 그러면 수학자죠. 네. 입시에는 수학자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교수님한테 교수가 너는 왜 수학과 지원했나?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학원 강사가 될 현진처럼 돈 좀 벌어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수학자가 되어 난제 7개 중에 3개 정도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입시에 유리하다. 네. 대충 느낌 와요? 네.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애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네네.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하니 생기면서 네네.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 윤리를 따졌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앞으로 3년 시간 동안 준비한다면 어떤 게 전문가십니까?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능을 만나게 되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12월에 곧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입에 대한 개편안이 쭉 발표가 되는데 그냥 뭐 현재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대학교의 그 학과 교수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 뽑는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종합전형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은 2가지밖에 없어요. 내신이 많이 좋아서 한 번 더 수시전형을 쓴다. 아니면은 또는 수능 성적이 괜찮아서 정시로 지원한다. 보통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일부 소수 논술 전형이 있는데 그거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정말 미지수긴 하지만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학이 안 바뀌는 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번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고교 학점제 같은 거예요. 고교 학점제라든가 학생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학생들은 자유롭게 못 짭니다. 왜냐면은 대학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의대 지원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은 무조건 화투, 생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선택이죠? 선택하는 척 하면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의 어떤 제도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저는 사실 대학이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고 종합전형은 오히려 강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내신보다는 활동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가 한번 바뀔 때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이런 게 조금씩 변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가 비록 학원이지만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현재 막 던지고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교육입니다. 왜? 불안감이 가중될수록 학원은 돈이 많이 벌거든요. 네. 원장님 안 계시죠? 휩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북일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되게 많이 가요. 실제로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좀 드물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학생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넌 꿈이 뭐야? 했더니 저는 전자전기도 재밌고요. 로봇도 재밌고요. 비행기도 재밌고요. 갑자기 저한테 경영학과도 좋은 것 같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결국 그 학생은 지금 자퇴했습니다. 이유가 처음에는 걔 꿈은 그거였어요. 일반계고지만 내가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를 가겠다. 꿈이 크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니?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체험학습 내고 학교를 안 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의 꿈의 폭이 넓은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입시에서는 항상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안타깝게도. 영재고 과거 애들이 주요 대학 잘 가는 이유는 단일해서 그렇습니다. 1학년 때부터 쭉
한 가지만. 과학자, 수학자. 아유, 괜찮네요. 필즈상, 노벨상. 네. 괜찮네요. 자, 좋은 결과 기대하고. 네, 이제 설명이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